제가 오늘 이 행안위 업무보고 현안질의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관련자들의 국회 답변, 그러니까 행안위 상임위 답변 이후에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서 한 증언 내용이 거의 180도 다르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검경조사라든가 헌재 진술에서는 비교적 일부의 허위 진술도 있긴 하지만 특히 검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나와서 행안위에서 이 발언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허위 진술입니다. 형사 피의자로서의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국가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진술이 지금 이 국회 행안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행안위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아직도 내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이 윤석열의 증인 출석 또 거짓 진술을 거부하면서 뒤늦게라도 경찰 수장으로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 이상민 그리고 김봉식 이런 사람들은 헌재에서 출석해서까지 거짓 진술을 남발하고 있고 비상계엄을 정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금의 경찰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란을 은폐하고 비호하고 핵책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부끄러운 자화상을 조금이라도 가책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겠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내란 사태를 정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장의 수뇌부가 구속되고 조사받고 있는 이 현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성하고 자숙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자세로서 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행안위원회 정도는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인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이 기관장들께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면서 의원님들의 일문일답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7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슬로건처럼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고 싶었으나 노상원 수첩에 적힌 체포 대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이호영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대행님, 윤석열의 죄명이 뭡니까? 내란. 내란. 예, 내란죄로 기소. 내란 우두머리죠? 기소된 우두머리. 걸로 알고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내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이름과 술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사실 외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 문제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난 12.12 담화에서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국회 개헌군을 투입한 것이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취했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2분 뒤 오전 12시 32분 개헌군들은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체포하기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왜냐?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김현태 단장과 통화하면서 공포탄이라도 쏴야 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단전이라도 해야 하나 방법을 논의합니다. 개헌군들은 본관 4층을 배회하다 오전 1시 1분 지하 1층으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1시 6분경 분전함으로 가서 전력을 차단합니다. 5분 48초간 지하 1층이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직무대행님, 이 사항 언론 보도 통해 보셨죠? 예, 봤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내란의 증거가 하나 더 확인된 것입니다. 맞지요? 제가 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개헌군은 전력을 왜 차단했을까요? 뭐 그것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조사 당사자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라고 하니까 그 방법을 찾던 와중에 전력을 차단한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표결하지 못하도록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황상? 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정황상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단전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내란 세력의 계획대로 국회의 기능은 마비됐을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대로 수거됐을 것입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윤석열한테서 받은 비상지시 문건대로 비상입법기구가 세워졌을 것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것처럼 윤석열은 반대 세력들 모두 수거하고 개헌을 통해 삼선 집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직무대행님, 개헌군들이 단전 조치하는 영상이 수사 기록에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된 거 알고 계십니까? 뭐 국수본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국회 협력단의 조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출입증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국회 출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인지 출입을 했고 국회 협력당 사무실도 출입합니다. 범죄거든요. 그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문서 부정 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박현수 국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수 경찰국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한 뒤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총경에서 치안 전관까지 3계급 승진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국장은 12.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제가 알기에는 뭐 충분히 저번에 국정조사할 때 소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서울청 허브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당시 좀 지나서 국회가 완전 봉쇄됐고 임정주 경부위 국장과 통화한 후에 바로 또 2차로 봉쇄됐습니다. 그리고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과 통화한 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체포조가 투입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뭐 그 전체적으로 알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안다고 이쯤 되면 말씀드릴 이런 수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박현수 경찰국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직무대행님. 현재까지는 뭐 참고인 조사 정도 받았고요.
충분히 소명한 걸로 제대로 아는데 추후 수사 저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내란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인사라고 보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 그때 국장 인사 검증 자료 제출했습니까? 제가 인상검증 문제는 뭐 제 소관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제가 확인할 입장이 아닙니다. 인사검증 검증 자료도 제출 안 인사검증단에서 했고요. 예, 통상적으로 복수로 추천이 되는데 단수 추천됐습니다.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추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하지 않습니까? 추천 맞습니까? 승진 대전 네, 추천이니까 후보자 자치경찰 추천. 추천입니까? 네. 이때는 이제 소규모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제 적임자 정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 뭐 복순위 단순히 이것은 뭐 여러 명 대규모 인사일 때 하는 거고요. 네. 사전에 그게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뭐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런 협의를 거쳐서 소규모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사람 단수 추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이호영 청장 차장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이 업무 보고하고 현안 질의가 가장 중요한 이 현안으로서 지금 경찰청 인사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지금 이 출석 요구에 대해서 합당치 않는 이유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끝난다면 저는 이 위원회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인사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 조금 이따 다른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실 거니까 예상하시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회 상황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상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오늘 14시 즈음에서 집회 상황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4시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일방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지금 이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일절 협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진행하십니까? 아무리 의석이 많다 그래도요. 그리고 오늘 이게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인사라인 담당 국장들이 업무 보고 때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쟁용 증인 출석을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왜 그러십니까? 말하는데 그렇게 꼭 버릇처럼 그러십니까? 이광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좀 들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쟁용 증인 출석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야당은 여당 간사한테 일절 협의조차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적절한 의사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예,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왜 모인 겁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던 사람이 경찰의 고위직으로 인사되고 승진되고 하는 현실에서 국회 행안위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즉 경찰 인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인사 승진했던 사람이 출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여야 간의 협의 대상입니까?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 안 나오는 게 그게 뭐 협의 대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왜 모이는데요? 내란 임무에 종사해서
벼락 출세하고 보훈 인사한 사람 불러다가 점검해보 제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관여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자고 해서 불렀는데 두 사람 모두가 오후 2시에 있는 헌재 집회를 핑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피해 가려고요.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다 요리조리 피해 갔습니다. 행안이 나와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거짓말했어요. 12월 5일 날 여기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 일을 또 반복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관련자들 다 불러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게 여야 협의 대상인가요? 상식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서울청 차장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조인 의원님, 예. 자, 김종량 의원님, 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건영 의원님, 네, 자, 두 분, 자, 아니 김종량 의원님, 그만하시라니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유성건 의원님,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야 의원님, 먼저 제 이야기 듣고,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의 엄중함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관이 내란에 연루돼 가지고 파면되다시피 해서 쫓겨나간 그런 행안부의 업무보고고, 또 청장과 서울청장이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지금 구속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인사가 터졌단 말이에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까? 경찰청, 인사 대상자, 그리고 서울청에 지금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분들 다 지금 앉아있는 이 참석자들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출석했습니까? 업무와 관련되면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거죠. 위원장이 요구했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란도 용서할 수 없지만 내란에 대한 동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란을 그야말로 퉁치면서 덮고 가겠다, 이런 식의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나와서 소명하고 또 그것이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행안위 회의 진행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호영 차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14시 변론이지만 대통령 출발 시간이 12시입니다. 그 현재 집회 시위가 진행 중이고요. 경력은 46개 기동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황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찰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다릴게요. 집회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회가 만만합니까? 상황 파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업무보고가 잡히는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경찰청 인사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이 직원 출석은 당연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 명심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충분히 간사님 말씀하셨고
또 저도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요. 예. 자, 조은희 간사님은 조은희 간사님 마음대로 하셔야 이 회의가 됩니까? 자, 좀 합시다. 충분히 조은희 간사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직. 자, 유성권 의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충분히 여당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이 회의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꼭 해소돼야 되고 또 규명돼야 될 내용들이 저희 경찰청 인사 관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업무에 비해서 이 회의의 중요성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 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자 앞으로 네. 자 앞으로 필수적으로 합의돼야 될 내용과 네. 자 위원장의 진행권을 발동해서라도요 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사항들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전에 1분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청의 간부들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유성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신청하고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냥 네,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질의해 주세요. 그냥 질의할게요. 됐죠? 됐어요? 좀 질의 좀 자, 합시다. 자 도대체? 조금만 좀 예. 뭐 하는 겁니까? 예, 자. 그래. 사실 질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갖고 그렇게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네요. 뭐 무슨 자. 억압적이에요? 마이크까지 켜고 억압적으로 하시네요. 내가 좀 꺼주세요. 좀 꺼주세요. 억압적 아닙니까? 좀 꺼주세요. 좀 꺼주세요. 억압적으로 느껴서 느끼는 자, 거예요. 자. 남의 질의 순서에 자 남의 질의 순서라고요? 책상 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목소리 왜 그래 올려요? 목소리는 먼저 자,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자. 의원님들 제가 조금 더 진행 과정을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자리가 할 이야기를 하고 또 들을 이야기는 들어주는 그런 행안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성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본질을 하기 전에 바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자의 동의를 진행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질이 7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업무보고에서 현안을 다루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와 현안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0년 넘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현안 질의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공직자, 간부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경무관으로 승진한 두 분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럴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경무관은 당연히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야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호영 청장님, 그러지 않아요? 뭐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하죠. 현안 두 문제가 번째. 있어서 불가피했다는 점 양해해 예, 주시기 불가피한 지점이 두 분 다 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안전차장이고 생활안전차장이기 때문에 네네. 한 분만 가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이 모양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에 충성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는 인사가 이번 인사에 저는 발탁됐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보시면 예, 보십시오. 이번 승진 인사 7명 중에 4명인데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치안감 승진에 9개월 걸렸고 치안정감 승진에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남재현 경무관은 1년 만에 치안감 승진했어요. 조정래 1년 만에, 박종섭 6개월 만에 승진했습니다. 평균으로 보시면 치안감 승진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납득할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거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면, 정권에 충성하면 승진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이번 인사는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까지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다 보온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분들을 승진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비호하고 있고 도대체 말이 됩니까? 청장님, 네. 이런 인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부 인사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어떤 인사권자가 드릴 말씀이 없으면 됩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저희들은 뭐 행안부 직무대행과 제가 상의해서 협의해서 뭐 역량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을 추천한 것뿐이고.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추천한 게 아니고 아니, 협의해서 추천을 협의라는 했고요. 것이 누가 먼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뭐 이래야 인사 되겠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런 행안부 경우인 경우는 장관한테 치안 정감인 말씀드렸습니다. 경우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어요. 그건 지금 현재 있는 치안 정감 중에 서울경찰청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전부 인사를 했어야죠. 아까 그런데 예. 말도 안 되는 잠깐 돌려주십시오. 일 년 4개월 만에 박현수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고 경찰청으로 발령한 거 아닙니까?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내란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엄중한 시기에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소규모 인사를 하다 보니 승진사 한 명만 이제 승진 내정하게 된 거고요. 청장. 예. 그건 변명이죠. 소규모 인사인데 4명이 승진 인사예요. 전보 인사만 해야죠. 치안감 자리들이 다 엄중해서 공석으로 예. 둘 수 없어서 빈 자리가 원래 하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인사를 3명 정도 소규모로 전보 인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승진이 필요했다면 이런 분들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분들은 다른 직에 수사 먼 직에 놓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업에 배치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청장님. 인사 전에 혹시 다른 곳에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최근에 통화하신 적 계십니까? 네, 최근에 없습니다. 최근 2월 7일을 2월 4일을 전후로 해서 없습니다. 2월 3일에 청장께서는 인사 안 하겠다고 사실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기억이 없어요. 네. 2월 3일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수본부장 후보를 비롯해 총경 이상급은 검토할 사안이 없다. 아,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국수본부장 자체 인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예, 그거를 뭐 전체로 묶어서 뭐 기사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야죠. 아니, 국수본부장만 예. 이 인사는 언제부터 기획된 겁니까? 며칠 날 우리 도의동 직무대행과 설 전에 한 1월 22일쯤 그쯤에 제가 가서 저 장관님 직무대행과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의 필요성과 인사의 여러 가지 인사에는 ABCD가 있고 뭐 A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승진자들을 대충 협의했습니다. 승진자들을 뭐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전체적으로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기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 뭐 제가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광입니다.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 직무대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잠깐만요. 저 박현수 나오는 동안 청장은 이 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세요. 나오는 동안 시간을 좀 중단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PPT 좀 띄워주세요. 그 2012년 서울경찰청 A 경정이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불출마와 관련해 좌충우돌식 정치적 패착에 대한 귀결로 보인다라는 정치적 멘트를 리트윗해서 해당 경찰이 경정을 직위하게 하고 감찰 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죠?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네, 본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행위가? 그 당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청의 뉴미디어 홍보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네. 그 당일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제가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버튼 조작 실수로 이런 리트윗이 되게 된 것이고. 직무대리님, 네. 지금 이 내용은 당시에 이거 찾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경찰 조직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지금 훼손하는 내용이에요. 그 그렇게 당시에 제가 이 트윗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미 어떤 분이 직무대리는 트윗을 작성한 공직자로서의 것을 그 리트윗한 원칙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고속 승진하신 거예요? 의원님, 그 당시에 제가 버튼 조작 저는요, 실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요 앞으로도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직무대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이죠. 경찰 조직 내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동안 직무대리는 1년 6개월 만에 고속 승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을 함부로 훼손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인만의 능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승진 코스는요, 결국 경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김건희 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인사 맞아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주세요. 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건은 또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날이죠.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직무대리는 조지호 경찰과 두 차례 통화합니다. 10시 31분 비상계엄이 터지고 10시 31분 당시에 15초와 42초에 걸쳐서 이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죠? 조지호 청장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내란 계엄 사실을 알고 있냐는 사실과 행안부 상황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내란을 조지호 청장이 내란을 진두지휘하신 사람이 내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전화를 했다는 말을 누가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여쭤보신 겁니다. 제가 아니 계엄 사실을 내란이 알고 터졌냐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신 여쭤보셨어요? 겁니다. 내란을 알고 계시냐고? 계엄 사실을 알고 있냐고 아니 여쭤보신 행안부 겁니다. 경찰국장에게 내란의 주동자가 내란을 막 일으켜가지고 경찰들을 동원까지 해서 그 3시간 전에 대통령을 만났었던 자가 전화를 이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까?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고 자 행안부 다시요. 상황을 문의하셨습니다. 그 전화 당시가 수도방위 사령관이 계엄 출동을 알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력 배치를 보고한 직후의 시점이었어요. 더군다나 새벽 1시에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국회 봉쇄를 담당한 영등포 경찰서장과도 통화하셨죠. 영등포 서장과 통화한 것은 국회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전화였습니다. 이상민 장관과는 뭐라고 통화했습니까? 이상민 장관과는 그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된 이후에 제가 조지호 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경찰 상황 전반에 거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상민 장관께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지호 경찰청장하고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상황 전반에 거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지금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해필이면 당시에 경찰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란과 관련된 얘기들을 박현수 직무대리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본인과 통화를 해요. 이거를 내란의 중심에 있었다, 내란에 참여했었다고 볼 개연성이 없습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일체 그리고 내란을 반대한 바가 언론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이유가 단순한 안보 확인이었다고 발언을 한 사실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한 그렇게- 시쯤에 내란이 그렇게 진술한 바 터졌는데 없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국가내란으로 비화된 상황이었고 또 박현수 직무대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핵심적인 요직에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내란 세력과 함께 움직였다는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또 당시에- 여기서 얘기하시고 또 다시 수사를 받을 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원님, 저희 국회에서 분노가 많은 게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셨던 조지호 청장이야 김봉식 서울청장 전부 거짓말하고 가셨어요.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과 여러 그 계엄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는 것은 그 통화하고 나서 직무대리는 계엄과 관련돼서 업무 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부하 직원들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계엄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관계자들과 통화한 저는요, 것입니다. 그